2023년 5월 1일 바이의 증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미 대륙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에콰도르, 적도 땅 에콰도르와 아마존 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 대륙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서고 동저 지형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 5대양 6대주 중에서 대륙별로 가장 높은 곳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안데스 산맥은 에베레스트 산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가 되겠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최고봉은 아콩카과 6,962m입니다. 그 산맥 중에서 에콰도르에서 가장 높은 산 심보라소 산 해발 6,298m가 되겠습니다. 에콰도르를 중심으로 남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콰도르 수도 키토 적도에 가시면 이와 같은 실험을 합니다. 코리올림 현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수대에서 물마개를 열면 물은 소용돌이 없이 직선으로 쭉 내려간다. 그러나 적도에서 양쪽으로 조금만 비켜놔도 물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소용돌이 치며 내려간다. 자, 지금 남반부와 북반부가 물을 배수할 때 물이 도는 방향, 회전 방향이 남반부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북반부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을 적도 현지에서 키토에서 실험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러한 현상들은 적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구 전체적으로 물이 빠질 때는 저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곳은 북한산 문수봉인데요. 제가 직접 727m 정상에 올라가서 촬영한 것입니다. 상당히 절벽이 높고 위험한데 저것을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한번 이 촬영한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밑에는 한 20여 m 떨어지는 깎아지는 절벽입니다. 바위가 정상에, 이 문수암 정상에 이와 같이 깎여져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떤 현상에서 깎여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물에 완전히 잠기면,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질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물이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엄청 빠른 물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지금 완전히 월풀처럼 뱅글. 자, 저것은 지지난주에 제가 울돌목에 가서 물이 코리올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지금 울돌목은 세계 해류 중에서 유속이 두 번째로 빠른 초당 7m 속도로 흘러가는 곳입니다. 저러한 현상에서도 캐비테이션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물이 자, 지금 적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적도에 물이
다 침수가 되었다면 북반부와 남반부 쪽을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물이 돌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화살 날아가듯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유속이 빨라집니다. 그 부분이 바로 아마존강 위치가 되겠으며, 아마존 하구 쪽은 이 벨렘 지역,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강의 발원지는 이 페루 지역에서 이와 같이 갔다가 이쪽에서 또 적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우측으로 가다가 해양으로 갈 때는 다시 또 좌측으로 방향을 꺾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강의 길이는 세계 최장으로서 약 7,000km 정도 되고, 유량도 세계 최대입니다. 초당 17만 4,900톤이 물이 흘러가면서 지구 전체 지표수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유형 면적은 남미 대륙의 약 3분의 1 가량이 되는 그런 광범위한 유형 면적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유형 면적은 북이 5도, 남이 20도, 동서로는 서경 50도에서 78도에 걸쳐 국가별로는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등등 세계 여러 나라를 거쳐서 물이 흘러갑니다. 지금 아마존강과 또 적도 지역에서 물이 어떻게 흐를까를 한번 상상을 해서 제가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적도 지역 북반부와 남반부에 물이 완벽하게 잠겼다가 물이 빠질 때는 코리올림 현상이 역시 예외 없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적도 지역에는 지구의 자전과 원심력, 또 이 코리올림 현상에 의해서 북반부와 남반부가 함께 물이 돌아치면서 적도 지역에서는 유속과 유량이 최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형에 따라서 유로의 폭이 좁아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유속이 10배, 또 100배까지도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노아 홍수 기간을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까지 약 40일간 기풍의 샘과 비가 쏟아졌고, 그때부터 약 홍수 시작으로부터 약 150일간 창일하였다가 노아의 방주가 아라스산에 걸리게 됩니다. 그것이 7월 17일이 되겠고, 이듬해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 370여일이 총 홍수 기간이 되겠는데, 지금 이것을 성경을 보면 창세기 8장 1절에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람이 불면 보통 마르죠. 물기가 말라서 대기 중으로 건조가 되면서 이런 걸 상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전 지구가 물에 잠겼다가 바람으로 저게 날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저 부분을 한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 우주에서 최우측에 뭔가 유성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대기권을 진입하게 됐을 때 상당한 열이 발생하면서 마찰열에 의해서 불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유성이 떨어진 것들이 여럿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달의 뒷면을 보게 되면 저런 충돌 자국이 많이 보입니다. 앞면은 별로 없는데 뒷면이 상당히 지금 두 번째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런 충돌이 있었고 이 달의 충돌을 피해 나간 이 파편들이 떨어진 것이 지금 남미 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중간에 있는 푸에르토리코 해구가 있습니다. 이곳이 함몰지구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함몰이 됐다는 얘기는 무언가 충격에 의해서 집안이 가라앉았다, 뭉그러졌다, 무너져 내렸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작용에 의해서 저게 함몰이 됐을까 관찰했을 때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뭔가 충격을 받아서 이 지역이 주저앉았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쪽 수심을 관찰해 보면 8,740m의 깊은 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빠질 때 아까 도표에서 40일 이후부터 150일 그 사이에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저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마존강 유역의 물의 흐름 방향을 전체적으로 보면 발원지에서 아마존강 본류로 갈 때는 약 북쪽 방향으로 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한 지역까지 가서는 다시 동쪽으로 물이 적도 방향으로 동쪽으로 물이 흘러가다가 또 육지를 벗어나는 하구뚝 정도 벨렘 지역 근처에서는 다시 북쪽 방향으로 물이 방향을 선회한 것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물이 좌측은 고지대고 우측은 아마존강의 본류는 보통 약 50m 이하의 해발 고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높은 산 쪽에서는 물이 만수해가 됐을 때 해구 쪽으로 물이 흘러갔다가 또 여러 가지 지형이 낮아지면서 그 지형을 따라가면서 적도의 코리올림 현상과 지구의 자전 등등 달의 공전과 지형 등등과 결합된 힘의 방향이 작용해서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다가 다시 바다 쪽에서 갈 때는 지형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물이 낮은 방향으로 해구 방향으로 물이 선회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아마존강 적도 코리올림 현상 이 밑에 그림의 방향과 이 위에 그림의 물의 흐름 방향이 이와 같은 현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강의 유속을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하구뚝은 약 240km가 되겠고 유량은 초당 174,900톤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수심은 20에서 50m로 보았고 평균 유속을 계산해 보면 초당 1.6m가 됩니다. 그래서 1.6m는 그렇게 늦은 속도는 아니지만 캐비테이션 현상이 울돌목에서 7m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지 않는데 1.6m 유속으로는 강력한 침식을 일으키는 캐비테이션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km의 방대한 그러한 하구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유속과 유량으로는 저러한 하구뚝을
만들 수가 없다. 따라서 아마존강은 격변을 겪은 결과의 거대한 강으로 이렇게 홍수의 흔적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덮였다. 안데스 산맥에서부터 형성된 이 아마존 강이 푸에르토리코까지 물이 흘러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적대 코리올림 현상은 북한산에도 발견이 되고 북한산에 회전된 침식 바위는 홍수에 잠겼음을 암시합니다. 아마존강 형성은 코리올림 현상, 또 해구의 깊은 해구, 또 낙차, 또 지형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며 대홍수가 이런 모든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